창원시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등 11명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미흡한 제도 개선의 필요도 제기됐습니다. 이른 폭염이 찾아왔지만 노약자들을 위한 쉼터는 대비가 부족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경남의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정연구관 제도가 코드 인사에 악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경상남도가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에 경찰이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제도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넘치고 쏟아져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폐수. 창원 북면의 신도시 개발은 마쳤지만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공사가 늦어져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감사에 나선 경상남도가 창원시의 37명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부분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창원시가 신도시를 만들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때 지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수도법이 부담금 부과를 재량으로 정한 데다 구체적인 부과 방법을 규정해야 할 창원시의 조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만 118억 원의 이득을 보았고 창원 시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하수종말 처리장에 사용됐습니다. 특혜성 결정이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처벌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때문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오염토양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는 창원시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최근 30도를 넘는 폭염에 건강한 사람들도 더위에 지칠 수 있는데요. 마을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가 지정돼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밀양의 한 산골 마을. 낮 기온이 34.7도로 한여름 더위를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하도록 지정된 무더위 쉼터인 마을회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부터 보수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방 늘어졌어. 언제 뭐 좋지. 저거 집에 남았게도 좀. 제일 더울 때 공사하면 좀 미리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선풍기 틀어놓고 있지 뭐야. 폭염이 심했던 지난해에는 에어컨이 고장나 더위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합니다. 작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 켰어요. 또 신바람이 나오는데. 또 다른 농촌 마을의 무더위 쉼터는 아예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 뺏겼다 간다가 사람 없을 때는 조금입니다. 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 곳이지만 무더위 쉼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등은 깜빡거리고 낡은 선풍기와 에어컨만이 놓여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마련된 또 다른 무더위 쉼터는 오후 4시가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4시 넘으면 닫아. 왜요? 밥하러 갔다. 선풍기가 없어갖고 우리 집에 쓰던 거 곧 쓰고.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를 위해 마련된 무더위 쉼터는 경남에만 5천여 곳. 이미 이른 폭염이 시작됐지만 무더위를 피할 준비는 부족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공일자리 15,000개를 만들기로 하는 등 국정과제에 이루어진 일자리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경남 지자체도 일자리 만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효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산과 LG 등 대기업과 기계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한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창원시의 청년 실업률은 10.6%로 전국 평균보다 2% 높습니다. 문제는 최근 3년 연속 창원시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지표가 심각해지자 창원시가 청년 일자리 10,000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취업 관련 원스톱 복합 서비스 공간을 만들고 일자리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일자리 7,800개, 공공 일자리 3,500개가 신규로 공급되어 향후 5년간 약 1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도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모든 업무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 권한 대행이 일자리 대책 본부장을 맡고 실무단장이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일자리 만들기 추진 과정을 점검합니다. 일자리 추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는 가운데 경남 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개발을 한다며 도정 연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도지사와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을 보내는 데에 악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청의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파견되는 도정 연구관 제도. 현재 2급 이사관 2명과 3급 부이사관 2명, 4급 서기관 1명이 도정 연구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초 김혁규 전 지사 때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연구원에서 소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 현실을 잘 아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행정 이론을 다루시는 분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조직 개편으로 고위직 자리가 감소될 때 인사숨통을 틔워주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정연구관 제도가 도지사에 따라 일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력에 관계없이 이른바 도지사 코드에 맞지 않거나 눈밖에 난 고위직들을 파견 보내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지사 눈밖에 좀 나거나 하는 사람을 표현이 그렇지만 유배지처럼 좀 활용된 측면이 있죠. 그런 건 참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정연구관들은 2년 가까이 자리를 옮기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도정연구관 제도가 도지사의 성향이나 친소관계가 아니라 애초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지적에 도정연구관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해 영국 대지미술가 크리스 드루리가 작품을 제작했던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 올해는 프랑스 미술가 에릭 사마크가 초청됐습니다. 하동군 정량면 일대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야외 미술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지리산을 배경으로 12개의 바위와 바위를 둘러싼 차나무가 일렬을 이룹니다. 영국 출신의 대지예술가 크리스 드루리가 제작한 지리산 차 라인으로 지난해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서 선보였습니다. 올해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는 프랑스 자연주의 현대미술 작가 에릭 사마크가 초대됐습니다. 작품 구상을 위해 하동을 방문한 에릭 사마크 작가는 하동의 자연에 매료됐다고 밝혔습니다. C'est une grande pierre qui sera posée comme ça au sol et d'où sortiront des sons comme si c'était une petite planète ou un monde à part. 반딧불이, 나무 아래서, 연못 등 에릭 사마크의 기존 작품들은 자연을 바탕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 지난해 크리스 드루리의 지리산 티 라인에 이어 올해 에릭 사마크의 작품까지 전시되면서 이곳 정량면 일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주의 설치 미술관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외에 놓여지는 그 자연 미술관은 좀 잘 없다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실정인데 지리산에 그걸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에릭 사마크의 작품은 오는 10월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열리는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조선 등 선박 가격이 최근 상승하면서 조선업 시황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4월 벌크선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5월에는 유조선과 가스선 가격이 3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가격은 지난 2014년 5월 척당 1억 100만 달러에서 최근 8천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달에 50만 달러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늘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진주에 한 사찰에 들러 주지 스님과 환담을 나눈 뒤 진주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 이번 방문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본인을 환대해준 진주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서 다음 달부터 농업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영농급수 대책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저수지, 논 등의 물 가두기, 농경 퇴수 재이용, 하천 굴착, 간이양수 시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긴급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가뭄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 제일교통노사의 파업이 오후에 타결되면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